이번 시간에 우리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면 이제 기타 작업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총 배점이 35점이 되어 있어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기타 작업에서 어떤 내용들이 실제 시험 문제로 나오는지 그거 좀 잠깐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자, 우리 기타 작업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를 이제 수정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매크로 만드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프로시저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 세 가지는 무조건 100% 무조건 고정적으로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때 차트하고 이제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이제 10점씩 그렇게 이제 배점이 되어 있고요.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총 15점이 이제 배점이 되어 있어요. 그때 차트 문제 같은 경우는 작은 동그라미로 이제 5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얘가 이제 배점이 10점이니까 작은 동그라미 한 개당 이제 2점씩 해서 총 10점이 그렇게 이제 배점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같은 경우도 얘도 이제 10점인데 동그라미 1번, 2번 하고 그렇게 이제 두 문제가 나옵니다. 해서 이 매크로도 한 문제당 이제 5점씩 해서 그렇게 이제 10점이 그렇게 이제 배점이 돼 있는 거고요.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1, 2, 3번 해서 총 3문제가 이제 나와요. 그때 이제 배점이 15점이니까 각각 이제 5점씩, 5점씩 그렇게 이제 할당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차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이미 만들어진 그 상태에서 차트를 수정하는 문제예요. 문제가 이제 나오고 그리고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서식이 됐든 아니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그런 것들을 이제 설정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에서 이제 조건을 어떻게 지정하는지 그 방법이랑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같은 것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로시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이제 3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하고 3가지가 이제 문제로 나온다고 했는데 얘는 많은 시간 동안 충분히 이제 연습을 거쳐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래밍 그런 분야 문제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하고 3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이제 프로그래밍 코드 같은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할 때 내가 입력해야 되는 코드가 이제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렇게 있거든요. 내가 긴 거를 맞춰도 5점이고요. 짧은 걸 맞춰도 5점이에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정도가 이제 어렵게 이제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해서 한 문제 정도는 여기서 이제 틀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해서 이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래밍 분야이기 때문에 그 코드들을 한꺼번에 전부 다 이제 외우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시험 문제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짧은 코드들 그런 것들 먼저 외우세요. 먼저 외우고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이제 코드가 좀 긴 것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외우시면 이 프로시저에서도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기타 작업에서 총 35점이 이제 배점이 되어 있는데 프로시저에서 한 문제 정도는 이제 틀린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적어도 이제 30점은 여기서 이제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기타 작업에 있는 요 문제들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차트를 수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타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 차트, 문제 제공한 이 차트를 가지고 이제 차트를 수정해 주면 됩니다. 그때 바로 밑에 보니까 차트는 반드시 문제 제공한 그 차트를 이제 사용해야 된다. 신규로 이제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내가 차트, 문제에서 제공된 이 차트가 있죠. 이 차트를 가지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문제를 다 풀어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1, 2, 3, 4번까지는 잘 풀었는데 5번 문제를 풀다가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차트가 막 이상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차트를 완전히 삭제를 해버리고 신규로 이제 차트를 만약에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문제를 다 풀어도 이제 0점 처리가 된다고요. 해서 신규로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1, 2, 3, 4번까지 문제를 정상적으로 다 풀고 5번 문제에서 만약에 잘못됐다면 5번 문제를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요. 만약에 못하겠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 2, 3, 4번은 맞게 풀었으니까 얘가 각각 2점씩이라 그랬죠. 해서 부분 점수를 전부 다 이제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5번 문제 한 문제만 틀린 걸로 그렇게 이제 채점이 되겠죠. 해서 절대로 차트 주어진 이 차트를 지우고 새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데이터 원본 선택은 서울하고 대전하고 대구하고 부산 요 4개 계열이 그림같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법내 항목에 그 계열의 이름을 이제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 거 지금 여기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파란색이다, 녹색이다, 회색이다, 주황색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때 맨 밑에 보니까 이제 2018년 그 데이터, 2020년, 2022년, 2024년의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는데 이런 파란색, 초록색, 회색, 주황색 이런 막대기가 각각 뭐가 뭔지 이름이 안 써 있어요. 이름 대신에 1, 2, 3, 4가 써져 있죠. 이거를 이제 문제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법내 항목에 그 계열의 이름을 수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표시가 됐는데 맨 밑에 이제 범례를 보니까 서울이다, 대전이다, 대구다, 부산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계열의 이름들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요거랑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수정하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법내 항목에 계열의 이름을 수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차트에서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런 영역 있죠? 이곳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선택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맨 위에 보게 되면 차트 디자인이다, 서식이다 이렇게 이제 메뉴가 생성이 돼요. 거기서 우리의 차트 디자인이요. 차트 디자인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이곳에 데이터의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선택해도 됩니다. 해서 데이터 선택 얘를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곳에 이제 법내 항목 계열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지금 이곳에 1, 2, 3, 4하고 계열의 이름들이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가 첫 번째 거 1번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편집 요걸 이제 땅 하고 누르면 계열의 이름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변경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기존에 써져 있던 거 요거 이제 지워버리고 우리가 직접 서울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서울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으면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1번이 이제 서울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2번 요것도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편집 요걸 이제 땅 하고 클릭해주고 계열 이름 여기다 이제 대전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우리가 또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2번이 대전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3번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또 편집 요걸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대구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3번이 이제 대구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4번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또 편집 요걸 이제 땅 하고 누른 다음에 계열 이름에다가 우리가 부산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4번이 이제 부산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그림을 보고 서울이다, 대전이다, 대구다, 부산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계열의 이름들을 이렇게 이제 변경하고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차트에도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차트 제목을 추가를 시키래요. 자,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차트를 봤을 때 차트의 제목이 아예 없죠. 이 차트 제목을 이제 추가를 시켜서 B의 2번 셀과 연동을 시키래요. 그리고 그때 차트의 제목의 글꼴 크기를 16포인트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트의 제목을 추가시킬 때는 어떻게 하냐? 내가 차트의 제목뿐만 아니라 차트에다가 내가 뭔가 추가를 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에 보게 되면 맨 앞에 우리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차트 요소 추가 요걸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차트에다가 뭔가를 추가시킬 수 있게 여러 가지가 쫙 뜹니다. 여기서 축이 됐든 축 제목이 됐든 차트 제목이 됐든 데이터 레이블이 됐든 데이터 테이블이 됐든
오차 막대가 됐든 눈금선이 됐든 범례가 됐든 추세선이 됐든 이런 것들을 차트에다가 이제 추가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차트 제목을 추가시킬 건데 지금 여기는 없음, 얘가 이제 선택이 되어 있죠. 그때 차트 위에다가 제목을 추가시킬 수도 있고 가운데에 맞춰서 표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그림을 보고 문제의 그림처럼 똑같이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차트의 제목은 지금처럼 차트 위쪽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 요소 추가 다시 들어간 다음에 차트 제목에 들어가서 차트 위에다가 넣어주세요. 요거 이제 선택하면 되겠죠. 가운데에 맞춰서 표시, 이거는 차트랑 제목이랑 겹쳐서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해서 차트 위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차트에 차트 제목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서 차트 제목이 지금 현재 선택이 되어 있죠. 그때 내가 차트의 제목을 입력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차트 제목이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수식 입력줄에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내가 만약에 이 차트 제목에다가 가나다라고 그렇게 만약에 내가 제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직접 이제 가나다 이렇게 쓰고 엔터만 눌러주면 내가 입력한 그 데이터가 차트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요. 근데 차트 제목을 뭔가로 이제 입력하는 게 아니라 B의 2번 셀과 연동을 시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특정 셀과 제목을 이제 연동시킬 때는 어떻게 하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 제목이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수식 입력줄에 찾아가서 일단 는이라고 먼저 표시를 해주고 맨 위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B의 2번 셀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시트 이름하고 셀 주소가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요. 여기서 맨 앞에다가 는을 먼저 찍어준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내가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B의 2번 셀에 들어있던 이 제목이 차트 제목과 연동이 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차트의 제목을 넣었으면 글꼴 크기를 이제 16포인트로 이제 설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 제목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맨 위에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요. 요 메뉴에서 우리 여기서 이제 글꼴 크기를 변경을 시킬 수가 있겠죠. 해서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16포인트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차트의 종류를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 요걸로 이제 변경을 시키래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할게요. 그러면 차트의 종류를 변경을 시킬 때는 어떻게 하냐?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을 한번 선택한 다음에 우리 맨 위에 이제 메뉴 중에 우리 차트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차트 디자인 이곳으로 이제 이동해 주고 여기 보면 종류 중에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얘를 이제 클릭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차트 종류 변경 요걸 이제 선택해도 됩니다. 해서 차트 종류 변경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차트의 종류를 바꿀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 그랬죠. 해서 일단은 여기서 꺾은 선형 요걸 이제 먼저 클릭해주면 꺾은 선형과 관련된 그런 모양들이 여러 가지가 여기 나타나요. 그때 우리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요걸 이제 선택해 줘야 돼요. 해서 여기서 이제 표식이 들어있는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보면 이렇게 우리 제목이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얘가 맞죠? 이렇게 얘를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차트의 모양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그림 영역에 그랬어요. 그림 영역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실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그림 영역이라고 불러요. 이 영역에다가 미세효과, 회색, 강조 3번 이 도형 스타일을 적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그림 영역 얘를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실제로 이제 그림이 들어가는 그 영역이요. 그 영역, 그림 영역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서식이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요 서식 메뉴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 이곳에 우리 도형 스타일하고 이곳에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세효과 회색 강조 3번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도형 스타일에는 지금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서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찍어주면 이렇게 도형 스타일이 쫙 떠요. 그 중에서 미세효과 회색 강조 3번이라 그랬죠. 그러면 회색들 중에서 얘를 찍어보면 색채우기 회색 강조 3번 그렇게 뜨죠. 그 밑에 거에 또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얘는 밝은색 1번 윤곽선 색채우기 회색 강조 3번이라고 뜨고요. 그 밑에 거 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미세효과 회색 강조 3번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문제 제시된 그 도형 스타일이 맞죠? 해서 요거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지금 우리 요만큼 이제 끝이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 3번이 다 끝났고요.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세로축이요. 세로축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로축은 최소값은 이제 4로 설정하래요. 그리고 최대값은 이제 6으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는 최소값이 지금 0.0으로 되어 있고요. 최대값은 지금 6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로축을 먼저 선택을 해요. 선택하고 나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우리가 축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축서식 클릭이요. 축서식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축서식 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최소값과 최대값 요거를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최소값 요거를 이제 우리 4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최대값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최대값은 지금 현재 아까는 6.0이었는데 얘가 지금 자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막 바뀌어 버린다고요. 해서 최대값도 우리가 6하고 직접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6만 입력하고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6.0이다, 4.0이다 그렇게 이제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수치값 뒤에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는 따로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값, 최대값 둘 다 바꿨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누르고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최소값은 이제 4.0, 최대값은 이제 6.0 하고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뒤에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을 표시하라 그랬죠. 그러면 차트에다가 지금 여기다가 그리고 또 여기다가 세로 눈금선이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금선을 이제 추가를 시킬 거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을 한번 클릭한 다음에 우리의 차트 디자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까 차트 집어넣을 때와 마찬가지로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 눈금선이라고 있고 문제에서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을 표시하라 그랬죠. 해서 여기서 이제 기본 주 세로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이 추가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니까 차트 영역에 테두리요.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로 설정하래요. 그리고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 요걸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차트 영역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런 영역을 우리가 차트 영역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있어요. 얘를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 영역 서식창이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일단 테두리 스타일을 먼저 변경시킬 거니까 여기서 이제 테두리라고 있죠. 테두리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게 되면 둥근 모서리라고 있어요. 둥근 모서리 얘를 이제 한번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리고 그림자도 이제 설정해야 돼요. 그림자는 여기 이제 두 번째 효과라는 곳에 들어 있습니다. 해서 내가 두 번째 있는 이 효과를 한번 클릭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효과를 설정할 수 있게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이제 그림자를 설정할 거죠. 해서 그림자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미리 설정하고 있는데 얘를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안쪽 가운데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해서 그림자 미리 설정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여러 가지 그림자 모양이 나오죠.
그 중에서 안쪽 가운데요. 안쪽이 지금 이 부분에 있고 제일 가운데에 있는 거요. 지금 여기 보면 안쪽 가운데 얘가 맞죠? 해서 안쪽 가운데 이렇게 이제 뜨는 거 확인하고 그림자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차트형 서식상 요거는 이제 X 버튼 눌러 꺼버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차트를 봤을 때 모서리가 싹 다 이제 둥글게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리고 우리 그림자도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그라미 5번까지 싹 다 이제 문제를 다 풀었어요. 다 풀었으면 내가 지금 수정한 이 차트 그림과 문제 그림상에 주어진 그 그림이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설정한 것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요소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때 맨 위에 이런 이제 제목도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확인하고요. 세로축도 이제 확인해주고 그리고 가로축도 이제 확인해주고요. 범례도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확인해주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들어간 이런 이제 세로 눈금선, 가로 눈금선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해주고 차트의 모양도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고 모서리 둥글게 한 거 그리고 그림자 넣은 것도 싹 다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전부 다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를 했을 때 문제 그림과 내가 수정한 그 차트가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작업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가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각 5점이다. 그렇게 나왔죠.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 1번이 있고 동그라미 2번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2번 따로 각각 이제 5점씩이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F7에서 F39번 그 영역에 대해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F7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F39번 그러면 이 평년차가 들어있는 마지막 셀까지 모든 데이터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평년차 지금 이 범위들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해서 이곳에 데이터가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이 영역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역에 대해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래요. 설정하는 서식 적용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매크로를 생성하래요. 그때 평년차에는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0이다, 마이너스 4다, 0이다, 마이너스 4다, 마이너스 5다, 마이너스 2다 하고 이런 값들이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런 값들이 양수일 때 파란색으로 기호 없이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하래요. 그리고 음수일 때는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하는데 기호 없이 음수 기호 없이 소수 이하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어 주래요. 그리고 실제 값이 이제 0일 때 검정색으로 그냥 요 기호만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매크로를 이제 작성해서 실행을 이제 시키는 건데 이 매크로라는 거는 우리 녹음기랑 똑같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스마트폰에 보게 되면 이제 녹음기 그 기능이 있죠. 녹음기를 내가 땅 하고 이제 켜놓고 내가 이제 녹음하고 싶은 중요한 말들만 딱 하고 이제 녹음을 꺼야 되는데 녹음기를 켜놓고 내가 막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쓸데없는 얘기까지 전부 다 이제 녹음이 돼버리겠죠. 그 녹음기랑 똑같은 게 우리 매크로라고요. 해서 매크로를 땅 하고 이제 키는 순간 우리가 키보드 마우스 움직이는 것들이 싹 다 이제 다 녹음이 됩니다. 해서 매크로를 키는 순간 우리가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무조건 매크로 먼저 키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미리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매크로를 켜서 내가 생각한 대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얘를 이제 이용할 건데 우리가 표시 형식을 지정할 때 만약에 색깔이 있으면 맨 앞에다가 색상 이름을 먼저 이제 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이제 걸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표시 형식을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게 있으면 그 두 번째 거를 또 똑같이 뒤에다가 계속해서 이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제 이용할 때 맨 앞에 이제 양수일 때 어떻게 달라 세미콜론 음수일 때 어떻게 달라 그 다음에 세미콜론 실제 값이 이제 0일 때 어떻게 달라
그 다음에 실제 값이 이제 텍스트일 때 어떻게 주세요라고 해서 이런 기본적인 형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색상하고 조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력을 할 때는 지금처럼 대괄호로 묶어가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실제 값이 0일 때 요것만 이제 표현하면 되니까 우리가 기본 형식 요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서는 양수, 음수 0만 있고 텍스트일 때는 어떻게 해라 그런 게 없으니까 맨 뒤에 요만큼은 우리가 작성을 이제 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 그랬죠.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은 0.0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이제 샵도 있어요. 그리고 샵.0도 있고 이렇게 이제 있죠. 그때 만약에 이제 샵을 쓰게 되면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긴 표시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4다, 마이너스 5다, 마이너스 3이다 하고 그런 값들만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소수점 첫 번째 자리가 지금 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점 첫 번째 자리가 아예 이제 표시가 되지 않겠죠. 해서 얘를 쓰면 안 되고요. 얘를 쓰게 되면 만약에 이 값이 마이너스 0.4가 만약에 입력이 돼 있다. 그때 요 샵 때문에 0.4에서 0이 이제 표시가 되지 않고 뒤에 0.4 그것만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해서 얘를 써도 안 됩니다. 해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할 때 0.0을 쓸 거예요. 지금 물론 여기에는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써도 상관없지만 얘보다는 얘가 더 적합하니까 얘를 써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우리 양수일 때 파란색으로 기호 없이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면 되죠. 해서 맨 앞에다가 우리가 대괄호 열어서 파랑이라고 먼저 써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기호 없이 그냥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면 되니까 0.0 이렇게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세미콜론 찍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수일 때는 우리 빨간색으로 기호 없이 소수 이하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 뒤에다가 또 대괄호 열어서 우리가 빨강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0.0 하고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음수일 때 다 썼으니까 또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 값이 이제 0일 때는 검정색으로 요 기호만 표시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대괄호 열어서 또 색깔 이름이요. 검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우리가 엑셀에서 이제 특수 문자를 집어넣을 때는 한글에서 자음이요. 한글 자음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면 되는데 대부분 우리 한글 자음 중에 미음에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해서 미음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고 여기서 맨 밑에 보기 변경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미음이라는 그 자음에 들어있는 특수 문자가 쫙 뜬다고요. 그 중에서 요 특수 문자가 맞죠? 해서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얘는 이 기호는 우리 특수 문자이기 때문에 입력을 할 때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그렇게 쓰고 텍스트일 때는 어떻게 해라 그게 없기 때문에 뒤에 거 요만큼은 이제 입력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해서 양수일 때 이렇게 해달라, 음수일 때 이렇게 해주고 실제 값이 0일 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매크로를 무조건 키는 게 아니라 매크로 키기 전에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풀지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를 키고 녹음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지상 보자고요. 두 번째 지상 보니까 개발 도구라는 그 메뉴에 삽입에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라고 있고 양식 컨트롤 보게 되면 이제 단추라는 게 있는데 그 단추를 동일한 시트 B의 2번, C의 3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B의 2번부터 C의 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만큼의 영역이죠. 이 영역에다가 이제 양식 컨트롤의 단추 얘를 이제 만들고 그리고 그때 그 단추의 텍스트를 서식 적용 요걸로 이제 입력하래요. 그리고 이 단추를 이제 클릭하면 서식 적용이라는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런 이제 매크로를 만들 때는 지금처럼 양식 컨트롤의 단추 이걸로 만들어라 그렇게도 문제가 나오지만 얘 말고 그냥 일반 도형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어라 그렇게도 나온다고요. 그때마다 이렇게 이제 메뉴가
문제상에 써 있으니까 이 메뉴를 그대로 찾아가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개발도구가 제 엑셀에는 이렇게 이제 있죠. 있으니까 그냥 바로 문제를 풀어버리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신 그 컴퓨터에는 개발도구라는 이 메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 이 개발도구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해서 이 개발도구라는 이 메뉴를 추가시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개발도구 요 메뉴 추가시키는 거 잠깐 보고 지나가자고요. 자, 우리 개발도구라는 요 메뉴를 추가시키는 그 방법은 맨 앞에 보게 되면 우리 파일이라는 그 메뉴가 있어요. 파일이라는 메뉴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는데,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맨 밑에 이제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옵션 여기서 이제 한번 클릭이요. 옵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엑셀 옵션이다 라고 해서 대화 상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그때 중간에 보면 이제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어요. 리본 사용자 지정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오른쪽에 여러 가지 이제 메뉴들이 쭉쭉쭉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곳에 개발 도구라고 되어 있고 제 거는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개발 도구 메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도구 이 앞에 체크 표시를 해주고 우리가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개발 도구라는 그 메뉴가 나타난다고요. 다시 한번 더요. 우리 파일의 옵션이요. 파일의 옵션으로 찾아간 다음에 엑셀 옵션 이 대화 상자에서 리본 사용자 지정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개발 도구 얘를 이제 체크 표시해주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된다. 요거 이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좀 풀자고요. 자, 우리 개발 도구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컨트롤이라고 있고 여기에 우리 이제 삽입이라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개발 도구의 삽입이요. 삽입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 요 윗부분이고요. 그 밑에 게 액티브엑스 컨트롤이요. 얘랑은 다른 거죠. 그래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다라고 했으니까 양식 컨트롤 중에 요 첫 번째 요 아이콘이 우리 이제 단추예요. 해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고 나서 이제 셀로 마우스를 옮기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나와요. 마우스가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키보드에서 Alt키를 꾹 누르고요. B의 2번부터 C의 3번까지 이렇게 이제 쭉 드래그해서 단추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마우스 손을 땅 하고 띄게 되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떠요. 이 양식 컨트롤의 단추가 우리 매크로 전용 단추기 때문에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뜨는 거고요. 만약에 이 양식 컨트롤의 단추가 아니라 만약에 도형을 만들어서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형을 이곳에다가 만들게 되면 그 도형은 매크로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자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에 보게 되면 매크로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서식 적용 매크로를 생성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매크로 이름에다가 서식 적용이라고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입력하고 나서 우리는 매크로를 만들 거니까 기록을 시킬 거니까 기록 단추 여기서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기록 단추를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매크로 이름은 아까 제가 쓰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서식 적용 얘가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요. 우리가 매크로를 이제 만들 때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해서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이 매크로 문제에서 바로가기 키를 뭐 어떤 걸로 설정해라. 그런 문제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바로가기 키를 만들어주면 되고요. 매크로 설명을 뭘로 해라. 그런 문제도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지만 혹시나 나오면 여기다가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매크로 이름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도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안 맞나 요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되는데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는 순간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매크로가 켜진다 그 얘기는 녹음기가 켜진다 그 얘기요.
우리가 아직 확인 버튼을 안 눌렀잖아요. 아직 매크로 안 켜졌어요. 안 켜졌을 때는 이 위쪽에 보게 되면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여기 떠 있고요. 그리고 상태 표시를 봐도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를게요. 확인 버튼 클릭. 클릭하게 되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매크로가 켜졌나 꺼졌나 그거는 이 위쪽에 보면 기록 중지 아이콘이 상태 표시를 봐도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떠 있죠.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 그 얘기요. 해서 매크로가 켜졌나 꺼졌나 그거는 요걸 보고 요 아이콘을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매크로가 켜진 그 상태이기 때문에 키보드하고 마우스 움직이는 것들이 싹 다 이제 녹음이 다 된다고요. 해서 쓸데없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크로 켜졌으니까 문제만 딱 풀어줘야 되겠죠. 문제에서 이 영역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요거를 이제 설정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일단은 해당 영역을 먼저 블럭을 먼저 설정해 줘야 돼요. 해서 F7번을 클릭한 다음에 F7번부터 시작해서 F39번까지 싹 다 범위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해당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하고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요거를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셀 서식 대화 상자로 들어가 주면 되는데 셀 서식 대화 상자로 들어가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셀 서식 요거를 이제 클릭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우리 단축키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요. 우리 숫자 1번 그러면 키보드에 보게 되면 위쪽에 1번부터 0번까지 쭉 써져 있어요. 글씨 위에 써져 있어요. 거기서 이제 컨트롤 키 꾹 누르고 숫자 1번을 누르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 방법은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요. 홈이라는 요 메뉴 찾아갔을 때 지금 글꼴도 있고요. 맞춤도 있고 표시 형식도 있습니다. 여기서 요 옆에 보면 요 아이콘들 있죠? 요 아이콘들을 내가 클릭을 해도 우리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떠요. 글꼴에 붙어있는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글꼴 탭부터 시작하게 그렇게 나타나고요. 맞춤에서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을 땅 하고 누르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맞춤 탭에서 시작이 되게 그렇게 떠요. 그리고 표시 형식에서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을 땅 하고 누르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표시 형식 탭부터 시작되게 그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셀 서식 대화 상자는 자주 열어요. 자주 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해서 셀 서식 들어가는 그 단축키는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요. 해서 컨트롤 숫자 1번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라 라고 했으니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요.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G 표준하고 이곳에 써져 있는데 이곳에 써져 있는 걸 다 지워버리고요. 아까 입력했던 거 요거 그대로 이제 똑같이 입력해 주면 됩니다. 해서 파란색으로 표시해 달라. 그때 소썸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해서 0.0 하고 이렇게 써 주고요. 그리고 세미콜론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음수일 때요. 음수일 때는 빨강으로 표시해 달라라고 이렇게 써주고 소썸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고 0.0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음수일 때 다 썼으니까 또 세미콜론 찍어주고 실제 값이 0일 때는 우리 검정으로 해달라고 대괄호로 묶어서 이렇게 검정 써주고 그리고 쌍따옴표를 묶어서 미음하고 한자키를 누르고 우리가 특수문자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맨 뒤에서 이제 쌍따옴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썼던 그 표시 형식, 그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서식이 싹 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블럭이 설정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기록 중지 얘를 클릭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메뉴 중에 맨 위에 기록 중지 아이콘이 있죠. 요걸 이제 클릭해도 돼요. 이렇게 이제 블럭이 설정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기록 중지를 해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셀의 색깔을 바꾸는 그런 매크로였어요. 그러면 블럭이 잡혀 있는 그 상태에서는 색깔이 정확하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비어있는 셀 중에 아무거나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하는 거예요.
클릭한 상태에서 기록 중지를 하면 요 셀을 클릭한 것까지 우리 매크로에 저장이 됩니다. 해서 매크로를 실행시켰을 때 블럭 설정이 이제 해제가 되니까 매크로를 정확하게 작성을 했나 안 했나 그걸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해서 일부러 이렇게 이제 빈 셀을 찍어 준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빈 셀 찍어 주고 우리가 이제 기록 중지를 누르면 되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우리가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위에서 해볼게요. 기록 중지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 위치에 기록 중지 아이콘이 없어지고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이제 매크로가 꺼졌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크로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요 단추에다가 텍스트를 서식 적용 요걸로 이제 입력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단추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여기서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매크로가 바로 실행이 돼 버린다고요. 실행되니까 텍스트를 이제 입력할 수가 없겠죠. 해서 이 단추 위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을 바로 눌러버리면 매크로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바로가기 메뉴가 뜬다고요. 여기서 우리 텍스트 편집 클릭이요. 클릭한 다음에 여기 써져 있는 글씨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서식 적용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서식 적용 요걸 이제 입력하고 나서 또 엔터를 누르면 안 돼요. 엔터를 눌러버리면 이렇게 이제 줄바꿈이 돼버리잖아요. 해서 서식 적용 이렇게 이제 네 글자만 딱 입력을 해주고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하라고요. 그러면 내가 입력한 그 텍스트가 이렇게 단추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주면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F7에서 F39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동그라미 1번에서 여기다 이제 서식 적용했던 그 영역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곳에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적용하는 서식 해제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때 개발 도구의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보게 되면 단추가 있는데 그 단추를 동일한 시트 2의 2번에서 F3번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2의 2번에서 F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 영역이죠. 요 영역에다가 단추를 생성하고 그 단추의 텍스트를 서식 해제로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이 단추를 내가 클릭을 하면 서식 해제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F7번부터 시작해서 F39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로 지정한 다음에 우리 컨트롤하고 숫자 1번 셀 서식으로 들어간 다음에 표시 형식을 우리가 일반 요걸로 이제 바꿔주고 확인 버튼만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해서 실제로 이제 매크로를 키기 전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라고요. 그래서 이제 취소 버튼 누르고 이제 문제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개발 도구에 우리 삽입이요. 삽입에 들어가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 2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F의 3번까지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단추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뜨죠. 그때 매크로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서식 해제 매크로를 생성하라 그랬죠. 해서 여기다가 서식 해제하고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글씨를 이렇게 이제 입력했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여기서 이제 기록 단추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매크로 이름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주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안 맞나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는 순간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매크로가 켜지기 전에는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이곳에 있다고요. 그럼 이제 확인 누를게요.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죠. 그 얘기는 이제 매크로가 켜졌다 그 얘기요. 그러면 지금부터 키보드 마우스 움직이는 게 싹 다 이제 매크로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만 딱 풀어야 되겠죠. 해서 F7번부터 시작해서 F39번까지 싹 다 범위를 먼저 지정해 주고 그리고 키보드에서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요. 컨트롤 숫자 1번을 누르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죠. 그때 우리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이렇게 변경을 시켜주고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제 원래 처음에 있던 그 데이터로 되돌아가죠. 이 상태에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비어있는 셀 한번 클릭해주고 이제 기록 중지 해주면 됩니다. 기록 중지는 여기서 해도 되고 상태 표시를 여기서 이제 해도 됩니다. 이번에는 상태 표시에 있는 거 요 기록 중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할게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으로 바뀌었죠. 그 얘기는 매크로가 이제 기록 중지가 끝났다 그 얘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요 단추에 이제 텍스트 입력해 줘야 되겠죠. 해서 이 단추 위에 마우스 갖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서 텍스트 편집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서식 해제하고 이렇게 네 글자만 입력해 주고 비어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텍스트까지 입력을 하면 우리 동그라미 2번도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맨 밑에 보니까 우리 셀 포인터의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이 돼야 정답으로 인정이 된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내 셀 포인터가 어느 위치에 있던 상관없이 서식 적용 얘를 이제 누를게요. 얘를 땅 하고 눌렀더니 서식이 적용이 됐죠. 그리고 내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서식 해제 얘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서식이 해제가 됐다고요. 이렇게 셀 포인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실행이 돼야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매크로를 만들었으면 확인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제 매크로를 만들다가 매크로를 내가 만약에 잘못 만들었어요. 잘못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매크로를 만들다가 실수로 내가 잘못 만들었으면 개발 도구에 보게 되면 맨 앞에 코드라고 있고 이곳에 매크로라고 있습니다. 요 매크로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얘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내가 작성한 요런 이제 매크로가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 만든 거 그거 이제 선택하고 여기서 이제 삭제 단추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 만든 그 매크로를 삭제를 하고 처음부터 다시 매크로를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매크로 만들 거 다 만들고 확인까지 싹 다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저장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저장 버튼은 두세 번 연속으로 쭈르륵 눌러버리세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매크로 작성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각 5점이다. 그렇게 나왔죠. 자, 지금 여기 문제 보게 되면 동그라미 1, 2, 3번이 있는데 각각 5점씩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성적 입력이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그 단추가 지금 요 단추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클릭을 하면 성적 등록 화면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그 폼이 화면에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입력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성적 입력이다 라고 해서 얘를 눌러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개발 도구라는 요 메뉴에 보면 컨트롤이라고 있고 디자인 모드라는 게 있어요.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요걸 이제 클릭하고 나서 우리 성적 입력 얘를 이제 선택하면 이 버튼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비주얼 베이직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CMD 성적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CMD가 이제 커맨드 버튼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 입력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우리 성적 등록이요. 성적 등록 화면이라는 그 폼이 있다 그랬죠. 문제상에 나와 있는 그 폼 이름을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해주고 뒤에다가 점 찍어주고 쇼 보여달라. 그렇게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성적 입력이라는 그 커맨드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성적 등록 화면이라는 그 폼이 있는데 그 폼을 쇼 보여주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내가 작성한 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그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다시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엑셀로 되돌아갈 때는 여기서 우리 도구 몸 중에 엑셀 아이콘이 있어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이 단추를 더블 클릭할 때 우리가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클릭했었죠. 그 디자인 모드 그거 다시 한번 더 클릭을 해서 선택한 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해제를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성적 입력이라는 이 커맨드 단추요.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성적 등록 화면이라는 이 폼이 이렇게 화면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지금 요만큼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문제를 보면 폼이 지금처럼 이렇게 폼이 나왔죠. 이 폼이 이니셜라이즈 우리 초기화가 되면 우리 수강자라고 있대요. CMB 수강자요. 여기서 CMB가 우리 콤보 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수강자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대요. 수강자다라고 해서 지금 이 오른쪽에 콤보 상자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콤보 상자의 목록에는 H6에서 L의 17번 그 영역의 값이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콤보 상자를 클릭해 보면 아무런 데이터도 지금 없죠. 근데 이 콤보 상자를 땅 하고 이제 클릭했을 때 엑셀에 K의 6에서 L의 17번 그 영역의 그 값이요. K의 6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L의 17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마지막 사람의 요만큼의 데이터요. 엑셀에 지금 이곳에 이제 입력되어 있는 그 내용이 콤보 상자에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푸냐? 일단 요 폼은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비주얼 베이직 되돌아가는 그 방법은 우리 개발 도구에 보게 되면 맨 앞에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있어요. 비주얼 베이직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떴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 우리가 아까 성적 등록 화면이라는 게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줬죠. 근데 그 폼이 이제 이니셜라이즈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이제 해야 되니까 우리 왼쪽 위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탐색 창이 이렇게 있어요. 이곳에 보면 폼이다 라고 해서 성적 등록 화면이라는 그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폼 이름을 한번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해서 내가 요 폼 이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폼이 이렇게 이제 화면상에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이 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 있어요. 이런 곳이요. 이런 곳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해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코드를 이제 입력할 수 있게끔 또 새로운 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지금 맨 위에 봤을 때 유저 폼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이제 클릭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 폼을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해달라. 그게 아니라 우리는 폼이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해주세요. 그걸 이제 해줘야 돼요. 해서 이 뒤에 있는 요 클릭이요. 요걸 이제 한번 클릭하게 되면 다른 걸로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문제에 나온 것처럼 이니셜라이즈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돼요. 해서 사용자가 만든 그 폼이 있는데 그 폼이 이니셜라이즈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곳에다가 이제 쭉쭉쭉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콤보 상자요. 요 콤보 상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있는데 콤보 상자의 이름을 아주 친절하게도 문제에서 이렇게 이제 써줬어요. 만약에 이런 이제 콤보 상자 이름이 문제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콤보 상자를 직접 클릭해 보면 됩니다. 이렇게 콤보 상자를 내가 클릭하고 나서 프로젝트 탐색 창이 지금 이곳이라 그랬죠. 그 아래쪽이 우리 속성 창이에요. 이 속성창 맨 위에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해당 컨트롤의 이름이 뜬다고요. 해서 컨트롤의 이름을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주면 돼요. 문제상에 안 나와 있을 때는 여기서 이름을 확인하면 되더라. 그러면 여기다가 컨트롤 명이요. CMB 우리 수강자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다. 그 콤보 상자에 로우 소스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는이라고 쓰고요. 그 뒤에다가
문제에서 제시된 것처럼 K의 6부터 L의 17번 그걸 이제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해서 K의 6번부터 시작해서 L의 17번의 영역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콤보 상자에 원본 데이터 우리 이제 콤보 상자의 목록으로 쓰겠다. 그렇게 우리가 입력을 해 준 거예요. 해서 콤보 상자가 있는데 이 콤보 상자의 목록이요. 행 원본은 지금 이 영역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서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되나 확인해 주면 되겠죠. 해서 도구 몸 중에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갔고요. 그때 성적 입력이라고 요 단추를 한번 클릭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떴는데 그때 요 콤보 상자요. 콤보 상자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면 지금 우리 아까 이곳에 들어있던 그 내용들이 콤보 상자의 이제 목록으로 이렇게 추가가 돼서 이곳에 쭉 나타났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이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잠깐 들어가 볼게요. 자, 비주얼 베이직 들어갔을 때 제가 지금 방금 1번 문제 풀 때 요 동그라미 1번 요거 이제 풀 때 코드를 딱 두 줄 이제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두 줄 입력해 주면 5점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 코드라고 해서 무조건 뭐 긴 그런 코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짧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입력만 해주면 점수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 해서 이런 코드들 꼭 외우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엑셀로 다시 되돌아가서 이제 2번 문제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성적 등록 화면이라는 그 폼이요. 자, 일단은 성적 입력 얘를 이제 클릭해서 폼부터 띄워 볼게요. 폼을 이렇게 띄웠더니 지금처럼 폼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는데 이 폼에 보게 되면 이제 등록이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등록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단추를 이제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표 1번에 입력돼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하여 추가가 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내가 여기서 콤보 상자에서 이제 뭔가를 선택하고 결석이다, 지각이다, 과제다, 평가다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쭉쭉쭉 이제 입력한 다음에 여기서 등록이라는 단추를 땅 하고 누르면 내가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들이 표 1번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이요. 마지막 행 그러면 유지연 이 사람의 데이터가 되겠죠. 이 사람 데이터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가 되도록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내가 폼에다가 뭔가를 입력하고 나서 등록 단추를 땅 하고 눌렀을 때 그 데이터가 이곳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하래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사람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등록 단추를 누르면 또 그 다음 행에 또 입력이 되게 그렇게 해주고 또 폼에다가 뭔가 입력을 하고 등록 단추를 땅 하고 누르면 마지막 행 다음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내가 폼에다가 뭔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서 등록 단추를 땅 하고 눌렀을 때 내가 입력한 그 데이터가 지금 8행에 이제 입력되게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사람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등록 단추를 누르면 9행에 그 데이터가 이제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해서 내가 입력한 그 데이터가 몇 번째 행에 이제 입력이 돼야 되는지 그 입력행을 먼저 구해 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자고요.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 때 비주얼 베이직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비주얼 베이직 이렇게 떴는데 지금 동그라미 2번 문제는 성적 등록 화면이라는 그 폼이요. 그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서 무슨 버튼? 우리 이제 등록이라는 그 버튼이요. 그 단추요. 그 단추가 지금 여기 있죠.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이제 입력해 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 등록 단추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등록 단추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CMD 등록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지고 그 뒤에 이제 클릭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CMD가 커맨드 버튼이라 그랬죠. 해서 등록이라는 이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요 사이에다가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입력행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입력행이라고 이렇게 쓸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입력행은 이렇게 이제 쓴 다음에 우리 엑셀 잠깐 볼게요. 자, 엑셀을 잠깐 봤을 때 지금 여기서
기준이 되는 그 행을 내가 이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그 행은 이 데이터가 시작되는 그 곳이요. 이 데이터는 지금 원래는 B의 5번 셀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바로 위에 보니까 이제 표 1이다 라고 해서 이 데이터도 들어있죠. 해서 이런 데이터랑 얘랑 시작하는 그 지점이랑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붙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위에 있는 요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구해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표 1이다 라고 써져 있는 이 데이터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한 줄이 떨어져 있어요. 이 데이터랑 얘랑 한 줄이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B의 5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입력행을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표 1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된 것도 하나의 데이터로 인식이 돼요. 해서 B의 4번 셀을 기준해서 입력행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코드 일단 입력하고 같이 볼게요. 자, 일단은 비주얼 베이지 먼저 되돌아가고요. 입력행은 이렇게 이제 써주고 대괄호 열어서 B의 4번 셀이요. B의 4번 셀을 기준해서 우리 로우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뒤에다가 더하기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B의 4번 셀이요. B의 4번 셀을 기준해서 current region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점 찍어주고요. rows count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한 줄을 쓰게 되면 이제 입력행이 구해집니다. 그러면 얘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걸 이제 엑셀이랑 같이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코드를 봤을 때 B의 4번 점 우리 row라고 썼죠. 그러면 B의 4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row 행 번호를 구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B의 4번 셀이니까 행 번호가 당연히 4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뒤에 더하기 있으니까 더하기 그대로 써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B의 4번 셀을 기준해서 current region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current region이라는 거는 B의 4번 셀과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B의 4번 셀이랑 연속으로 붙어있는 그 데이터들이 지금 요만큼 있으니까 요만큼이 되겠죠. 그때 rows count 그때 그 데이터의 행수를 구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B의 4번 셀을 기준해서 데이터가 요만큼이 있을 때 그때 rows count 행의 수를 구해달라. 그러면 B의 4번 셀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이제 1행이고 여기가 2행이고 여기가 3행이고 4행이니까 총 4행이 이제 구해지겠죠. 해서 요 뒤에서 나온 그 결과가 4입니다. 그러면 4 더하기 4 해서 그 결과를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입력행에 집어넣어라 그거예요. 그러면 4 더하기 4라게 되면 이제 8이라는 그 값이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그때 이제 입력행은 8행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폼에다가 뭔가를 이제 입력하고 우리 이제 등록 단추를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8행부터 입력돼야 되는 게 맞죠? 해서 우리가 입력행은 지금처럼 무조건 이렇게 이제 구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문제마다 바뀌는 거는 입력행을 구할 때 바뀌는 거는 셀의 주소만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제 써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곳에도 만약에 뭔가 데이터가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보자고요. 그러면 입력행을 구할 때 기준이 되는 그 셀은 B의 4번 셀이 되겠죠. B의 4번 셀 점 우리 row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서 이제 결값은 이제 4하고 그렇게 나올 거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B의 4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current region이요. B의 4번 셀과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요. 그러면 B의 4번 셀부터 시작해서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는 지금 이만큼이 되겠죠. 그때 이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의 rows count 행의 수를 구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B의 4번 셀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행이 될 거고 그 다음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하고 이렇게 이제 구해진다고요. 그러면 뒤에서 나오는 그 결과는 이제 5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4 더하기 5를 하게 되면 이제 9가 되겠죠. 그거를 이제 입력행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 입력행이 9행이 돼요. 언제? 지금 이곳에 만약에 데이터가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곳에도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다면 우리가 폼에다가 뭔가 입력을 하고 등록 단추를 땅 하고 누르면 그때는 그 데이터 폼에 새로 입력한 그 데이터가 구행에 입력되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몇 번째 행부터 시작해서 입력이 돼야 되는지 입력행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엑셀로 다시 되돌아가 볼게요. 자, 우리 엑셀로 다시 되돌아갔고요. 폼을 열었어요. 그럼 이제 입력행은 구했고 이제 8행부터 입력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구해진 거고, 그러면 수강자에다가 제가 만약에 첫 번째 사람 요 데이터를 선택했다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결석에다가 이제 1, 그리고 지각에다가 2, 과제에다가 3, 평가에다가 이제 4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고 여기서 이제 등록 단추를 땅 하고 누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랬을 때 제가 여기서 이제 수강자에다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으니까 수강자 학번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그 사람의 데이터를 지금 학번을 여기다가 이제 표시해 줘야 되고요. 그 사람의 이름을 여기다 이제 표시해 줘야 된다고요. 근데 실제 이 데이터는 우리 콤보 상자에 나타난 그 데이터는 아까 이곳에 들어있는 이 범위의 데이터가 표시되게 해줬죠. 해서 제가 첫 번째 사람의 데이터를 이제 선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학번하고 이 사람의 이름이 지금 이곳에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결석이다, 지각이다, 이 두 개 데이터는 각각 이곳에 이제 입력이 되게 만들어 주면 되고, 그리고 과제하고 평가요. 과제하고 평가는 지금 이곳에 이 위치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출석은 지금 우리가 입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두 번째 지상 보게 되면 출석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이곳에 나타나게 해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될 거고, 그리고 비고 칸에 보면 이제 출석 미달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가 써져 있는데, 우리 여기 이제 세 번째 이제 지상 보게 되면 비고는 출석이 12보다 작으면 출석 미달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때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할 때 if문을 사용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if문을 이용해서 출석이 12보다 작아? 그거를 이제 물어보고, 작으면 이곳에다가 출석 미달이라고 표시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빈 공백을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왜? 여기는 이제 출석 미달이 있지만 첫 번째 사람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폼에다가 데이터 입력하고 여기서 이제 등록 단추를 땅 하고 누른 순간 아까 입력행은 이미 구해놨죠. 그때 학번은 지금 B열부터 시작해요. A열에는 아무것도 없죠. A열이 이제 1열이고요. B열이 이제 2열, C열이 이제 3열, 그리고 D열이 이제 4열, E열이 이제 5열, 그리고 F열이 이제 6열, 그리고 G열이 이제 7열, 그리고 H열이 이제 8열, 그리고 이제 I열이 이제 9열이 됩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 상자에 이제 입력된 그 데이터는 우리 8행이라고 해서 이 8행에 입력돼야 된다. 그건 이제 입력행에서 구해놨죠. 해서 입력행, 우리 결석이니까 4열에 이제 입력되게 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지각은 지금 이 텍스트 상자에 입력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우리 입력행, 5열에 입력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과제는 지금 이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는 그 값을 입력행, 7열에다가 입력을 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고, 평가는 지금 이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는 그 값을 입력행, 우리 8열에 입력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출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이제 식을 써서 이제 계산을 하겠죠. 그 계산한 그 결과값을 입력행, 우리 6열에 입력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리고 비곡하는 if문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코드를 쓴 다음에 거기서 나온 그 결과값을 입력행, 9열에 입력되게 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학번하고 성명 이거를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 이 콤보 상자 같은 경우에는 콤보 상자 자체에 데이터 값이 들어있지 않았죠. 이 콤보 상자에 나타난 그 값은 셀에 실제로 이곳에 이제 입력되어 있는 그 데이터가 그냥 콤보 상자에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만 만들어 준 거라고요. 해서 콤보 상자에 있는 그 값을 이곳에다가 표시해라, 이곳에 표시해라,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콤보 상자에는 셀에 입력된 이 데이터들이 표시만 되는 거기 때문에 콤보 상자에서 첫 번째 사람의 데이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이곳에 입력되어 있는 학번과 성명이 이곳으로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콤보 상자를 땅 하고 찍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는데, 내가 첫 번째 사람의 데이터를 만약에 선택하게 되면 그때 몇 번째 데이터를 선택했는지 그거를 이제 리스트 인덱스라는 그 명령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구해줄 수 있어요.
내가 첫 번째 사람의 데이터를 내가 선택하게 되면 그때 리스트 인덱스는 이제 0번이 되고요. 그 다음 사람 요 사람 거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그때 리스트 인덱스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 사람은 이제 2번이 되고요. 그 다음 사람은 이제 3번, 그 다음 사람은 4번, 그 다음 사람은 5번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0번부터 시작해서 1씩 2씩 증가되는 그런 값들이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내가 콤보 상자에서 첫 번째 사람의 데이터를 선택하게 되면 리스트 인덱스라는 게 0이 나오는데 그 0을 가지고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져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엑셀에 몇 번째 행에 들어있는지 그걸 보면 됩니다. 엑셀에서 이 첫 번째 사람의 데이터는 이제 6행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면 리스트 인덱스를 여기다 깨끗하게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사람의 데이터를 내가 선택하게 되면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는 0번이 나오고 그 다음 사람 거 선택하면 이제 1번이 나오고 그 다음은 2번, 그 다음 3번, 그 다음은 4번, 그 다음은 5번, 그 다음은 6번, 그 다음은 7번 하고 계속해서 1씩 1씩 증가되는 그 값이 리스트 인덱스라는 그 명령어의 그 결과로 나온다고요. 그러면 리스트 인덱스가 0일 때 우리는 6행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사람 거를 선택했다. 그때는 우리가 7행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져다 달라.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 거를 내가 선택했다. 그러면 8행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때 이 학번은 우리 K열에 들어있고요. 성명은 지금 L열에 들어있죠. A열부터 시작해서 번호로 매기면 여기가 1열, 여기가 2열, 3열, 4열, 5열, 그 다음에 6열, 그 다음에 이제 7열, 그 다음에 8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9열, 여기가 10열, K열이 이제 11열이라고요. 그리고 L은 이제 12열이라고요. 해서 내가 첫 번째 사람의 데이터를 선택했을 때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을 하는데 0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6행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 거를 선택하게 되면 리스트 인덱스는 그때 이제 1이 나오는데 그때 7행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 거를 선택했을 때 리스트 인덱스는 이제 2번이 나오는데 그때 8행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져가야 돼요. 그때 엑셀에 실제로 들어있는 이 행 번호와 나타나는 그 리스트 인덱스의 값을 보면 전부 다 6씩 차이가 나죠. 해서 리스트 인덱스 그 번호에다가 우리가 더하기 6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의 그 데이터를 내가 선택하게 되면 리스트 인덱스는 0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더하기 6을 해주면 이제 6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데이터를 내가 선택하게 되면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는 1번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더하기 6을 해주면 7행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달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의 데이터를 선택하게 되면 그때 리스트 인덱스는 2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더하기 6을 해주면 8행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행 번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가 0번이 나오고 거기다가 더하기 6을 해서 행 번호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6행이다. 그렇게 이제 구해질 거고 6행 11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요 학번이 이제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6행 우리 12열에 있는 그 값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이 사람의 이제 이름이 이제 선택이 될 거라고요. 그렇게 선택해서 그 값들을 이곳에다가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한꺼번에 이제 설명을 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일단 코드를 써놓고 다시 한 번 더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얘를 꺼버리고요. 다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게요. 비주얼 베이직 요 아이콘 클릭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콤보 상자에 뭔가 선택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이제 학번하고 성명을 셀에다가 이제 넣어야 돼요. 그때 참조행이라는 걸 이제 구해 줄 겁니다. 참조행은 이제 어떻게 구해 줄 거냐? 참조행은 우리 콤보 상자 이름이 CMB 수강자죠. 해서 수강자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는데 그 콤보 상자에서 몇 번째 거를 선택했는지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리스트 인덱스라는 그 명령어를 이제 쓸 거예요. 그러면 CMB 수강자.list index 이렇게 쓰게 되면 콤보 상자의 첫 번째 사람의 데이터를 선택하게 되면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는 0번이 나오고요.
두 번째 사람의 데이터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1번이 나오고 세 번째 사람의 데이터를 선택하게 되면 그 리스트 인덱스 그 값이 2가 나온다고요. 그렇게 나온 그 값에다가 우리는 6씩 차이가 나니까 더하기 6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콤보 상자에서 이제 뭔가 이제 선택을 하고 우리가 등록 단추를 땅 하고 눌렀을 때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이제 엑셀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세일즈라고 이렇게 써주고 앞에다가 이제 입력행이요. 자, 앞에다가 이제 입력행, 컴마 2열에다가 뭘 입력해라? 우리 이제 엑셀 셀에 이제 들어있던 그 내용들 중에 우리 참조행, 11열에 들어있는 그 값을 집어넣어 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이렇게 이제 한 줄을 썼으면 요걸 이제 복사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열 번호만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걸 또다시 이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입력행, 4열이요. 입력행, 4열에다가는 우리 이제 여기 결석 이 텍스트 상자에 입력되어 있는 그 값이 이제 우리 입력행, 4열에 이제 입력되게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그때 이 텍스트 상자 요걸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면 이 텍스트 상자의 이름이 이렇게 이제 뜬다고요. 앞에 제목이 결석으로 돼 있죠. 얘는 텍스트 상자니까 txt 결석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고 그 밑에 이제 지각은 우리 txt 지각으로 만들어졌고요. 과제는 txt 과제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그 텍스트 상자는 txt 평가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해서 입력행, 4열에다가는 뭘 입력하냐? 우리 텍스트 상자요. txt 결석이라는 그 텍스트 상자의 값이요. 그 값을 이제 넣어달라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이걸 또 그대로 복사해서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입력행, 우리 5열이요. 5열에다가는 우리 지각을 넣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지각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수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해야 되는 게 우리 출석을 이제 입력하면 되는데 출석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라 그랬죠. 그러면 요걸 이제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 요만큼 이제 복사해서 집어넣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계산하는 식을 그대로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앞에다가 20이라고 쓰고 빼기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가로 열어주고 결석이요. 결석한 그 일수는 우리가 요 텍스트 상자에다가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해서 결석은 우리 txt 결석이라는 그 텍스트 상자의 값으로 이제 입력이 돼 있는 거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결석 곱하기 2 요거 이제 쓰고 더하기 이제 지각 요걸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 뒤에다가 곱하기 2라고 똑같이 써주고 더하기 쓰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지각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되는데 지각은 또 요 텍스트 상자에다가 우리가 이제 입력을 했겠죠. 해서 여기다가 txt 지각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value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곱하기 1 가로 닫고 그게 있죠. 그거랑 똑같이 이제 곱하기 1 써주고 그 뒤에다가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20 빼기 가로 열고요. 20 빼기 가로 열고 결석은 우리 이 텍스트 상자에 이제 입력이 돼 있으니까 그 텍스트 상자의 이름을 그대로 이제 써주고 그리고 곱하기 2 더하기 똑같이 써주고 지각은 우리 요 텍스트 상자에 이제 들어있으니까 요 텍스트 상자의 이름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1 가로 닫고 해서 문제에 나온 그 식을 그대로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과제하고 평가가 우리 이제 7행하고 8행에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여기가 이제 입력행, 6열 거 그거고요. 그 다음은 또 여기 있는 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게요. 붙여넣기 이렇게 이제 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7열이다 8열이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는 우리 입력행, 7열에다가는 과제 이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던 그 값을 집어넣으면 되고 8열에다가는 평가 요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던 그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txt 과제다라고 이렇게만 이제 수정을 해주고 여기는 평가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칸이 우리 이제 비고예요. 비고는 좀 이따가 if문 요걸 이제 써서 비고 칸까지 좀 이따가 이제 작성을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작성한 거 요만큼만 먼저 좀 보자고요. 자, 일단은 여기 이제 줄 좀 띄어서 헷갈리니까 줄 좀 띄어서 볼게요. 자, 제가 지금 입력한 그 코드가 요만큼이죠.
자, 요거 이제 계산하는 식은 제가 조금 이제 잘리게 그렇게 이제 했어요. 화면이 너무 좁아서 조금 잘리죠. 그리고 입력행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얘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참조행부터 좀 보자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수강자에서 뭔가를 이제 선택을 해요. 제가 여기서 이제 뭔가 땅 하고 이제 첫 번째 사람의 데이터를 선택하게 되면 그때 CMB 수강자.list 리스트 인덱스 여기서 몇 번째 데이터를 선택했는지 그게 나타나는데 이 리스트 인덱스는 무조건 0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게 되면 첫 번째 데이터가 요 데이터죠. 요 데이터가 이제 0번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이 1번, 그 다음이 2번, 그 다음이 3번, 4번, 5번, 6번 하고 그렇게 이제 쭉쭉쭉 일씩 증가가 된다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데이터 학번을 가지고 가야 되고 이 성명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 학번과 성명은 지금 K열에 L열에 들어있죠. A열부터 시작해서 1열, 2열, 3열, 4열 하고 쭉쭉쭉 세서 오면 K열이 이제 11열이고요. L열이 이제 12열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콤보 상자의 첫 번째 사람의 데이터를 선택하면 그때 이 리스트 인덱스는 0번이 나옵니다. 0번이 나오는데 실제 이 데이터가 엑셀에 입력돼 있을 때는 이 데이터는 6행부터 입력이 되어 있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더하기 6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리스트 인덱스에서 0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더하기 6을 하게 되면 이제 참조행은 6행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참조행, 11열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그러면 참조행이 6이니까 6행 11열의 그 값이요. 6행 11열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학번에 들어있는 이 값이 되겠죠. 이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입력행, 우리 2열에다가 집어넣어라. 입력행을 이제 여기서 이제 구해주면 여기서 이제 8행이 나온다 그랬어요. 입력행이 이제 8이니까 8행 2열, 8행 2열 그러면 여기가 이제 1열이고 여기가 2열이니까 8행 2열 그러면 이 위치가 되겠죠. 이 위치에다가 여기서 이제 구해놓은 얘를 이제 집어넣어라 그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줄을 보게 되면 이제 입력행, 우리 3열이죠. 그러면 입력행은 이제 8이니까 8행 3열에다가 값을 집어넣으래요. 그러면 8행 그러면 지금 여기고 3열 그러면 우리 C열이 되겠죠. 그러면 요 위치가 될 거예요. 요 위치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참조행, 우리 12열의 그 값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을 했을 때 리스트 인덱스는 이제 0이 나오고 그리고 뒤에서 이제 더하기 6을 해줬으니까 참조행은 이제 6이 되겠죠. 해서 6행 12열의 그 값이요. 6행 12열의 그 값은 홍희주 이 사람의 이제 이름이 되겠죠. 이 사람의 이름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라 해서 이 위치에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의 데이터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CMB 수강자.list 인덱스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쓰게 되면 리스트 인덱스는 무조건 0번부터 시작하니까 0이다, 1이다, 2다, 3이다, 4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질 건데 제가 만약에 여기 이제 콤보 상자에서 만약에 이 사람의 데이터를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는 이 사람의 데이터가 이제 리스트 인덱스가 4니까 여기서 이제 4가 나올 거고 4 더하기 6을 하게 되면 이제 10이 되겠죠. 그러면 참조행은 이제 10이 됩니다. 그러면 참조행 대신에 여기 이제 10이 써져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상태로 입력행을 구하면 입력행은 이제 8행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8행이 나오면 8행 2열에다가 우리 10행 11열에 있는 그 값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8행 2열의 그 위치다라고 하게 되면 8행 2열의 그 위치는 지금 요 위치가 될 거고 이 위치에다가 10행 11열의 그 값이요. 10행 그러면 10행은 지금 이곳이고 10행 그러면 지금 이 위치가 되겠죠. 이 위치 중에 이제 11열에 지금 K열이 11열이니까 요 학번이요. 이 학번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주면 지금 이 학번이 지금 요 위치에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8행 3열이요. 8행 3열이다 라고 하게 되면 8행은 지금 이곳이고 3열 그러면 이제 C열이 되겠죠. 지금 요 위치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우리 셀에 10행 12열의 그 값이요. L열이 이제 12열이니까 우리 10행 12열 그러면 지금 송세연 이 사람의 이름이 되겠죠. 요 사람의 이름을 요 위치에다 집어넣어라 그런 뜻이요.
그렇게 해서 참조행을 구할 때는 지금처럼 콤보 상자 이름을 써주고 리스트 인덱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리스트 인덱스는 무조건 0번부터 시작하더라. 그리고 뒤에서 이제 더하기 6을 해준 거는 6씩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해준 건데, 좀 더 쉽게 생각하세요. 이 첫 번째 데이터가 몇 번째 행에 있다? 6행에 있다. 그래서 더하기 6을 해주면 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엑셀에 들어있는 그 값을 엑셀에다가 이 위치에다가 집어넣을 때는 지금처럼 참조행을 구해서 참조행 컴마 몇 열에 있는 그 값을 입력행 컴마 몇 열에 넣어달라, 이런 형태로 써주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결석 이곳에다가 입력한 그 값은 지금 요 셀에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해서 이 위치가 지금 우리의 8행 우리 D열이니까 여기가 1열, 2열, 3열, 4열이니까 8행 4열의 그 위치요. 해서 입력행 컴마 4열 그 위치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우리 요 텍스트 상자에다가 입력한 그 값이요. 그 값을 집어넣어라. 그렇게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우리 지각이죠. 이 지각 요 셀은 우리 8행 몇 열이다? 5열이더라. 해서 8행 5열 그 위치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요 텍스트 상자에다가 입력한 그 값을 이제 집어넣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출석이요. 출석은 지금 요 칸에다가 이제 계산해서 넣어줘야 되겠죠. 요 셀은 우리 8행 우리 6열이요. 8행 6열이 지금 요 셀이 되겠죠. 해서 입력행 컴마 우리 6이요. 입력행이 이제 8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8행 6열 그 위치에다가 이 뒤에서 계산한 그 결과값을 집어넣어 달라. 그렇게 해서 이곳에 이제 들어가게 이렇게 이제 코드를 써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과제하고 평가도 마찬가지로 이 텍스트 상자에다가 우리가 값을 이제 입력하겠죠. 이런 이제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는 그 값을 입력행이 우리 8이 이제 나오니까, 지금은 8이 나오니까 8행 7열의 그 위치, 8행 8열의 위치에다가 집어넣어라. 8행 7열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 셀이 될 거고요. 8행 8열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 셀이 되겠죠. 해서 지금 제가 쓴 요 식이 이렇게 이제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해당하는 그 위치에 들어갈 수 있게끔 코드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 요 비고는 아직 안 했죠. 요 비고 요것도 이제 코드 한번 써 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비고라는 거는 출석이 이제 12보다 작아? 그것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if문을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if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여기서 우리 셀즈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 이제 출석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아까 여기다가 입력행 컴마 6열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으니까 여기서 입력행이요. 자, 여기서 이제 입력행 컴마 6열이요. 입력행 컴마 6열에 들어있는 그 값이 12보다 작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if라고 이렇게 써주고 뒤에다가 이제 조건 다 썼으니까 then 이렇게 이제 써주고,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 셀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야 되겠죠. 뭐라고 집어넣으면 돼요? 출석 미달 요걸로 이제 집어넣으면 됩니다. 해서 셀즈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 비고 칸이 아까 입력행 컴마 우리 9열이었습니다. 입력행 컴마 9열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출석 미달이요. 출석 미달이라고 요 문자를 넣어달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end if하고 우리가 if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해서 지금 여기서 이 조건에 만족하냐,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얘를 실행시키고,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그냥 if를 그냥 빠져나가요. 그러면 입력행 컴마 9열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겠죠. 그냥 빠져나갔으니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여기다가 코드로 쓴 게 지금처럼 이만큼 입력을 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입력한 거 요게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그거부터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엑셀로 먼저 되돌아가야 되겠죠.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엑셀로 되돌아왔을 때 성적 입력 요걸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강주희라는 요 세 번째 사람 거 요거 이제 콤보 상자에서 선택을 할게요. 선택을 해주고, 결석은 지금 이제 5번을 했다. 지각도 5번을 했고요. 과제는 이제 20으로 이제 입력하고 평가도 이제 60으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렇게 해놓고 제가 여기서 이제 등록 단추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 내가 이곳에다가 입력한 그 데이터가 요 파랭에 이제 쭉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이제 등록이요. 등록 버튼을 땅 하고 눌렀더니 제가 입력한 거 우리 강주희라는 그 사람의 데이터를 선택했다 그랬죠. 그 사람의 데이터 학번하고 성명이 이렇게 들어갔고 결석하고 지각은 55 그렇게 이제 입력해서 55가 이렇게 들어갔고 그리고 과제하고 평가는 20하고 60을 입력했죠. 20하고 60을 입력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출석은 지금처럼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5하고 나온 거고 그리고 그때 이제 출석 미달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때 출석이 이제 12보다 작으면 출석 미달이라 그랬죠. 해서 출석이 이제 5가 나왔으니까 출석 미달이다.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거 이제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하영은이라는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의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이 사람은 결석을 이제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각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과제는 이제 10으로 이제 입력하고요. 평가는 이제 50으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등록 버튼이요. 등록 버튼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제가 지금 하영은이라는 그 사람의 데이터 학번하고 성명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고요. 결석하고 지각에 제가 00을 입력해서 00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고 그리고 과제하고 평가가 10하고 50이요. 10하고 50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출석이 지금 20으로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때 비곡한은 출석이 12보다 작으면 출석 미달이라 그랬는데 얘는 출석이 20이기 때문에 12보다 작은 게 아니죠. 해서 지금 이곳에 빈 칸으로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이제 풀고 우리가 이렇게 확인까지 이렇게 이제 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내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 입력한 거 있죠? 이런 거는 그냥 놔두시면 돼요. 굳이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종료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자, 일단은 우리가 성적 입력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할게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뜨는데 여기서 종료 버튼이라는 게 얘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여기서 이제 종료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그림같이 이제 메시지 박스를 먼저 표시를 하래요. 표시를 한 후에 폼을 이제 종료하는 그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시스템에 현재 시간과 평가를 종료합니다. 이 텍스트를 함께 표시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요것도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지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비주얼 베이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금 이 동그라미 3번 문제는 종료 단추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이제 작성해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여기서 종료라는 요 단추 있죠. 폼 그림에서 종료라는 단추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CMD 종료 클릭하고 나타납니다. 해서 종료라는 커맨드 버튼이 있는데 그걸 이제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료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림 같은 메시지 박스를 먼저 표시하라 그랬죠. 우리가 메시지 박스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띄워주면 되는데 우리가 메시지 박스를 띄울 때 MSG 박스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한 칸 띄고 나서 메시지 박스에다 표시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메시지 박스를 봤을 때 지금처럼 오후 몇 시 몇 분 몇 초다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뒤에 보니까 평가를 종료합니다 라고 해서 이 글자가 그대로 이제 출력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시간을 이제 그대로 표시하고자 할 때는 타임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렇게만 타임이라고 쓰게 되면 이만큼이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띄어쓰기가 있죠. 그리고 중간에 여기 띄어쓰기가 또 있어요. 맨 뒤에 보니까 점도 있습니다. 요만큼은 그냥 그대로 출력이 되게 만들어주면 돼요. 해서 시간을 먼저 출력하고 나서 이어서 뭘 출력해라? 쌍따옴표열어서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띄어쓰기 한 칸 해주고요. 여기다가 평가를 한 칸 띄고 종료합니다. 점까지 똑같이 이렇게 찍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해서 요 앞에다가 우리가 띄어쓰기 한 거는 요 사이에 시간하고 요 사이에 띄어쓰기가 있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묶었을 때 맨 처음에 이제 띄어쓰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점이 있죠. 맨 마지막에 점도 이렇게 똑같이 찍어야 되고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띄어쓰기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메시지 박스에 들어가는 그 내용을 싹 다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 뒤에 이제 컴마를 찍게 되면 이제 버튼의 종류를 이제 우리가 입력할 수 있게 나타나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확인 버튼 하나밖에 없죠. 확인 버튼 하나만 있을 때는 우리가 여기다가 VB OK only 그걸 이제 써주면 돼요. VB OK only 하고 요걸 이제 입력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 이제 입력하는 그 내용은 우리 타이틀을 이제 입력해주면 돼요. 그때 요 메시지 상자 맨 위에 보니까 등록 종료하고 이렇게 제목이 써져 있죠. 그 제목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등록 종료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엔터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한 줄을 쓰게 되면 지금 요 메시지 박스가 그대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 좀 해두세요. 여기서 버튼의 종류가 우리 확인 버튼 하나만 있기 때문에 VB OK only 요걸 이제 입력하면 된다 그랬는데 요 VB OK only는 메시지 박스에서 기본값이에요. 해서 확인 버튼 요거 이제 하나만 있을 때는 우리가 버튼의 종류를 생략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컴마 찍고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이렇게만 이제 입력을 해도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해서 VB OK only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더라. 얘네 이제 생략 가능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지금 우리 그림같이 이제 메시지 박스를 다 띄웠어요. 띄웠으면 그 뒤에 문제를 읽어보면 폼을 종료하는 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폼을 종료할 때는 unload me라는 그 명령어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unload me 요거 이제 한 줄만 써주면 폼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줄만 이렇게 코드를 이제 입력해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요게 이제 정상적으로 되나 안 되나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엑셀로 먼저 되돌아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적 입력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종료 단추를 이제 클릭해 보면 되겠죠. 해서 종료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등록 종료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 맞게 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앞에 시간이 떴고 한 칸 띄고 평가를 종료합니다. 문제 그림과 똑같이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리고 확인 버튼 요거 이제 하나 떴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면 unload me 그걸 이제 두 번째 줄에 썼기 때문에 얘를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눌러야 unload me가 이제 실행이 된다고요. unload me가 아직 실행되기 전이라 폼은 그냥 화면상에 떠 있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면 폼이 이렇게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풀면서 중간중간에 확인도 다 해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장 버튼을 계속해서 눌러주면 되겠죠.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그때 쓴 코드가 되게 길어요. 자, 지금 여기 거 좀 볼게요. 자, 중간중간에 있는 거 이런 것들 이제 불필요한 거 이런 거 이제 삭제 좀 하고 같이 코드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제가 1번 문제 풀 때 그때 이제 입력했던 그 코드가 요거랑 우리 얘요. 우리 로우 소스 써서 우리 콤보 상자에 엑셀에 들어있던 그 내용이 나타나게 이렇게 이제 해주는 코드 요 두 줄을 제가 동그라미 1번 문제 풀 때 쓴 거예요. 그리고 요 두 줄은 우리 동그라미 3번 문제 풀 때 쓴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은 전부 다 제가 동그라미 2번 문제 풀 때 그때 이제 작성한 그 코드요. 해서 처음 이제 공부할 때는 이런 코드 쓰는 게 처음 쓰는 거다 보니까 조금 이제 낯설 거예요. 낯설고 되게 어색한데 일단은 이렇게 긴 거 코드를 한꺼번에 전부 다 이제 외워야지 그러시면 이게 외워지지 않는다고요. 안 외워지니까 일단 짧은 것들 있죠. 짧은 거 그거 먼저 외우세요. 짧은 거 그것만 외우세요가 아니라 짧은 거 먼저 외우라고요. 해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이거랑 이제 유사한 그런 이제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런 코드를 쓸 수가 있겠죠. 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폼 이름만 바뀌지 점쇼 요거 쓰는 건 항상 똑같다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콤보 상자 이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범위 요것만 이제 바뀌는 거지. 이렇게 이제 쓰는 그 형식은 똑같다고요. 메시지 박스 띄울 때도 마찬가지로 요런 이제 내용, 요런 이제 내용들만 이제 바뀌는 거지. 항상 사용하는 그 형식은 똑같다고요. 폼을 종료할 때도 언노드미 얘는 무조건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짧은 것들 먼저 외우시고 그리고 짧은 거 외우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긴 것도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코드 보면 아우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어떻게 써?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얘네들 보세요. 얘네들 앞에다가 쓴 거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고 뒤에 우리 텍 상자에 들어있던 그 내용을 집어넣는 것도 똑같다고요. 해서 어차피 얘랑 똑같고요. 그리고 참조행을 구할 때 우리 셀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셀에다가 입력을 하는 것도 항상 똑같다고요. 해서 문제마다 이제 바뀌는 게 텍 상자 이름들은 당연히 바뀔 거고요. 이런 이제 열 번호도 당연히 바뀌겠죠. 그리고 입력행을 구할 때는 항상 이 식이라고요. 여기서 기준이 되는 그 셀의 주소만 바뀌지 항상 똑같고요. 참조행을 구할 때도 콤보 상자 요 이름하고 뒤에다가 몇 행을 이제 더할 거냐 그것만 이제 바뀌는 거지 항상 형식이 똑같다고요. 그리고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문제상에 나와 있는 거 그 식을 그대로 이제 입력해 준 거고 if 같은 경우도 크게 어려운 거 없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if 쓰는 거 이거는 우리 사용자 정의 함수 거기서 또 했던 거잖아요. 해서 이 코드도 길이만 길 뿐이지 어차피 사용하는 입력하는 그 형식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커멜 시험 공부를 여러분들이 계속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작업이다, 계산 작업이다, 분석 작업이다, 기타 작업이다 하고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작업으로 봤을 때 우리 두 번째 작업이요. 계산 작업 함수 이용해서 막 문제 푸는 거 있죠. 거기 보면 뭐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도 있고 배열 함수 문제도 있고 일반 함수 문제도 있는데 보통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제일 어려워하세요. 계산 작업에서 이제 많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외우고만 있으면 무조건 쓸 수 있다고요. 무조건 맞출 수 있다고요. 해서 코드가 너무 길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일단 짧은 거 먼저 외우시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긴 거 이런 코드도 여러분들이 외우시라고요. 그래야 계산 작업에서 조금 실수를 해도 이런 데서 이제 조금씩 점수를 이제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타 작업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반복 연습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만 딱 보고 문제를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 연습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돼요.